아나콘다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주피터 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시면 새롭게 오늘 또 시작을 하니까 왼쪽 폴더 모양 누르시고 새로 주피터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노트북이라는 항목에서 첫 번째 누르시고 여기 새로 파일이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클릭 누르시고 리네임, 오늘 날짜 2025년 11월 17일 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딕셔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5132라는 순서로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A라는 배열이 생성이 되고 A라는 배열이 생성이 되고 5, 1, 3이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때 저희가 각각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라는 인덱스 번호가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0이라고 해서 첫 번째 값에 접근하고, 두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값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a 대괄호 2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다가 두 번째 값을 1이라고 접근하지 않고 a 대괄호 7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a 대괄호 7. 그리고 첫 번째 값도 a 대괄호 0이 아니라 a 대괄호 8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죠?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해당 인덱스 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 대괄호 8이라고 해도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a 대괄호 7이라고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원하는 키를 부여를 하고 값에 접근할 때 저희가 딕셔너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딕셔너리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중괄호를 양옆에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 5라는 값에 접근할 때 8이라는 키 값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5 값 왼쪽에 위아래 쌍따옴표를 부여하고 8이라고 저희가 키 값을 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1이죠. 자, 저희가 1이라는 값에 접근하고 싶다, 1이라는 값에 접근할 때 7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고 위아래 쌍따옴표를 한 다음에 1이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3도 한번 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2라는 키 값을 부여하고 3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저희가 두 번째 값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a 대괄호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7이라는 키 값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해서 값에 접근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해서 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8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된 키값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라는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주고 저희가 애플이라는 키값을 부여를 해볼 수 있겠죠. 애플이라는 키값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해당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3이라고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바나나라는
키값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으로 10이라고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키값을 문자열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값을 접근할 때는 A라는 딕셔너리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키값 바나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나나라고 해서 10이라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의 키값은 F이기 때문에 F이라고 해서 값에 접근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키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A 대괄호 하신 다음에 원하는 키값을 먼저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체리라고 할까요? 체리라고 해주시고 체리에 대응되는 값을 체리라는 키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고 싶다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5라고 저희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밑에는 이제 전체 딕셔너리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 A라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시고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체리라는 값이 마지막에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가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바나나라는 키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딜리트의 약자인 델이라는 명령을 삭제 명령을 수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델이라고 한 다음에 A라는 딕셔너리에서 어떤 키값 바나나라는 키값을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프린트 A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딕셔너리에서 바나나라는 키값이 삭제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애플이라는 값에 다른 값을 부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애플이라고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7이라고 하면은 애플의 값이 3에서 어떻게 변경하죠? 7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면은 애플 값이 7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딕셔너리에는 다양한 키값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애플이라는 키값, 바나나라는 키값, 체리라는 키값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런 모든 키값들을 확인할 때는 키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키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재 해당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키 리스트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나나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애플과 체리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애플과 체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딕셔너리의 키값 중에서 애플이라는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바나나라는 키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 연산자를 통해서 바나나라고 하면은 만약에 존재하면은 true 값을,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나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키값이 존재하지 않죠. false라는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은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값 중에서 저희가 특정 키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는 인 연산자와 함께 응용을 해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해당 딕셔너리에 어떠한 밸류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872라는 키값이 있고 밸류값으로 513이라는 밸류값이 있는데 이런 밸류값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values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7하고 제가 마지막에 7이라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7하고 5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딕셔너리를 엑셀에서 연계해서 사용할 때는 스튜던트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다 작성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S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S1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학생 정보를 대표적으로 이름, 나이, 뭐 시티 이 정도 있겠죠. name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뭐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ge라는 키값도 많이 들어가죠. age라는 키값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ge라는 키값에는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ity라는 키값으로는 자신의 도시를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 있겠죠. 제가 따옴표랑 쌍따옴표랑 섞어서 쓰는데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써도 뭐 무방합니다. 써도 되고 보통 키값을 따옴표로 아니면 문자 같은 이런 것들을 쌍따옴표로 표현하는데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학생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S2라는 변수에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name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학생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ge라는 키값으로 이제 홍길동 학생의 나이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ity라는 키값으로 홍길동 학생의 도시를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이제 각각 한번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학생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S1의 첫 번째 학생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1이라고 하고 제가 해당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age라는 키를 제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ge라는 키를 이렇게 저희가 대괄호에 넣게 되면은 해당 학생의 나이가 출력이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학생의 나이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2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변수로는 반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변수로는 꼴문 같은 반복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모든 변수의 값을 합산해낸다든지 아니면 모든 변수의 값을 50 더해낸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이럴 때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A라는 리스트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리스트를 선언하시고 A 어펜드 S1과 첫 번째 학생과 A 어펜드 S2 두 번째 학생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 추가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낸다면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면은 A라는 변수에는 지금 S1이라는 학생 정보가 있고 S2라는 학생 정보가 있어요. 자, 이 S1이라는 학생 정보가 어떻게 됐죠? 딕셔너리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명의 학생 정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 S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죠? A라는 리스트 변수의 i값 스튜던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죠. 이 S는 어떻게 보면 스튜던트예요. 만약에 i값이 0이게 된다면
0번째 지금 첫 번째 학생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라는 스튜던트라는 변수에는 이 첫 번째 학생 정보가 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0일 때. 근데 A가 1일 때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죠? A가 1일 때는 두 번째 학생 정보가 어디 들어갔다? 이 스튜던트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을 하기 위해서 i라고 하고 그다음에 s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 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s를 하니까 어떻게 다르죠? 두 명의 두 명의 학생 정보가 딕셔너리의 형태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모든 학생 속성값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명의 학생의 나이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s라는 스튜던트 딕셔너리로부터 age라는 키값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딕셔너리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age라는 키값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각각 학생의 나이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학생들의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name이라는 키값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name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두 명의 학생 이름이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고요. 자,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윗미 사이트 오셔서 이제 복습 자료 밑에 연결된 문제, 첫 번째 문제, 형성격 평가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에 알렉스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각각 95, 90, 80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출력할 때 이 학생 정보, 알렉스라는 학생 정보를 출력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알렉스라는 학생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학생 정보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이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고 딕셔너리에 저장을 해달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어 점수는 k라는 변수에다가 int input으로 받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2라는 변수에 int input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 점수를 받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변수에다가 수학 점수를 input 함수를 통해서 받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input 함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받아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값들을 어떻게 해달라? 빌 학생의 학생 정보로 점수로 입력을 받아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요번에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주시고 빌의 학생이 먼저 코리안이라는 국어라는 점수를 K라는 사용자로 입력받은 K라는 변수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빌이라는 학생의 영어 점수도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내야겠죠. 잉글리시라는 영어 점수도 이렇게 키값을 만들어주고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사용자로 입력받은 영어 점수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학생의 수학 점수도 이렇게 키값으로 해주신 다음에 M이라고 해서 빌 학생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고 그게 A 변수 결과와 B 변수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프린트 AB를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첫 번째로 국어 점수를 입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89점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수학 영어 점수는 뭐 95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점수는 97점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맨 처음엔 알렉스라는 학생 정보의 수학 점수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빌 학생의 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출력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알렉스라고 해서 알렉스 딕셔너리, 그 다음에 빌이라고 해서 빌 학생의 딕셔너리 값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F스트링 방식으로 이쁘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스라고 하시고 위아래 쌍따옴표 A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내면 저희가 알렉스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한 번에 딕셔너리로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 학생 정보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빌이라고 하시고 위에 있는 형식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B 딕셔너리 내용을 출력을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시고 87점, 95점, 97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알렉스라는 학생 정보의 점수와 딕셔너리 그리고 빌 학생의 이름과 딕셔너리 내용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아까처럼 87점, 95점, 97점이라고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을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세 번째 문제로 있었는데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인풋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스플릿이라는 함수로 쪼개서 입력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습을 안 하고 풀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문자열 심화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고 그때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1차적으로 D라고 되어 있네요. 왜 D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D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동물 정보가 되어 있네요. 세 종류의 동물이 있고 각 동물에는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이제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아지를 1번 동물 번호를 1번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 번호를 2번이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토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번호를 3번이라고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동물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 동물 이름이 해당 딕셔너리 안에 키값으로 존재하는지 않는지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딕셔너리 안에 없으면은 추가를 해주시고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해당 동물 번호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저희가 동물 번호가 정의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그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직접 작성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피터 랩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문자 D보다는 그냥 소문자 D가 편하니까 소문자 D로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죠? 동물 하나를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사용자가 그 동물 번호를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인트형으로 받지만 동물을 입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희가 문자열로 받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동물 이름을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동물 이름이 딕셔너리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뒤에 있는 kis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kiss. 해당 kiss의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딕셔너리의 키 값들을 확인을 1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일단 아무거나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키값이 3개 존재하고 3개의 동물 이름이 리스트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네임이 해당 키값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if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name이라는 값이 어디 안에 존재하는지 기존에 있었던 딕셔너리의 키값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존재한다.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해당 동물 번호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뒤에 name으로 해당 동물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딕셔너리에 해당 동물 번호가 없으면 딕셔너리 내용을 전부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프린트 뭐를 하면 된다? 프린트 b라고 해주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해당 동물 번호에 존재하는 cat이라는 이름을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동물 이름이 딕셔너리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kiss라는 결과에 리스트 값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 연산자를 했을 때 true 값이 돼서 동물 번호가 이렇게 2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해당 딕셔너리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타이거라는 동물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해당 키값을 확인을 했을 때 해당 동물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딕셔너리 내용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의 동물만 등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추쳐 놓도록 할게요. 붙여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 덕이라고 하게 되면 덕은 지금 동물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1이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없는 동물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 딕셔너리 내용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을 하셔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2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곽우창씨 제가 출석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오픈파이 엑셀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폴더 메뉴 보셨을 때 저번 시간에 작업했었던 스튜던트 인포라는 엑셀 파일 다들 존재하시나요? 존재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존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오픈 파일 엑셀로 엑셀 파일 내용을 읽어내는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픈 파일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impor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픈 파일 엑셀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매번 오픈 파일 엑셀이라는 풀 네임을 작성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별칭을 사용해서 조금 쉽게 락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S라고 하시고 오픈 파일 엑셀을 저희가 OP라고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오픈 파일 엑셀을 다 작성하지 않고 OP라고만 해도 바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워크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워크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죠? 하나의 엑셀 파일을 워크북 단위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을 맨 처음에 생성하기 위해 엑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저희가 시트 정보,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워크북에 있는 시트라는 시트 정보를 가지고 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시트 정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셀 위치 다음과 같이 한번 저희가 일단 저희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해볼까요?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내 컴퓨터로 진입을 해주시고 컴퓨터 진입해주시고 C 드라이브 윈도우 모양이 있는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 많은 폴더가 있는데 여기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어요. 대부분 사용자라는 폴더가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유저스라는 폴더가 존재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사용자라고 진입을 해주시면 3개의 폴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드민이나 유저라고 있으면 이거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자신의 이름으로 작업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이름, 제 이름은 김태준이니까 김태준이라고 영어 이름으로 폴더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테스트 엑셀 파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행 B열의 값에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S 대괄호하고 비행 1열이라고 저희가 value라는 속성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hello라는 단어를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입해서 저희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워크북에서 save 함수를 사용해주고 저장할 파일 이름 이번에 test2라고 할게요. xlss 저희가 b1 셀에다가 밸류 값으로 hello라는 밸류 값을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est xlss 라는 파일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워크북을 닫아줘야겠죠. 저희가 이제 엑셀 작업을 하면은 이제 열린 창을 닫아주듯이 프로그램에서도 열었으면 이렇게 닫아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제가 SB라고 되어 있네요. WB인데 제가 SB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SB가 아니라 WB 워크북이라고 해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에러 없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test2라는 파일이 생성되죠. test2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행 비열의 헬로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번호, 행번호, 두 번째는 무슨 번호, 열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다.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3행 2열에 캐시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행 3.2. cat이라는 문자를 대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엑셀 파일이 열려있는 분들은 컴파일 에러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닫아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실행을 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2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3행 2열에 2열이 비열이었네요. 캐시라는 문자열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시트 엑셀 파일 다루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복습을 진행했고요. 시간이 49분이니까 8시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